안녕하세요. 주식사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예스티입니다. 제가 실제로 관심 있는 기업은 예스파워테크닉스인데요. 비상장 회사여서 관계사인 예스티와 함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예스파워테크닉스부터 다룬 다음에 예스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다트 보고서 기준으로 영상을 제작을 했었는데 비상장 회사다 보니까 여러 자료들을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포맷을 좀 변경을 해봤습니다. 내용의 순서는 최근 SiC 반도체 시장이 주목받는 이유하고 전력 반도체에 보면은 SiC, GaN, SI들이 있는데 왜 제가 SiC에 주목을 하는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계 있는 기업인 예스파워테크닉스의 감사 보고서 그리고 여러 기사나 IR 자료 등을 활용해서 사업의 진행 현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예스파워테크닉스의 사업 영역을 살펴보면은 SiC 다이오드를 하고 그리고 SiC 모스펫 그리고 파운드리 서비스를 합니다. 예스파워테크닉스가 하고 있는 이 SiC 마켓 시장이 앞으로 급속도로 커갈 것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그 이유가 전기자동차 분야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기사들을 보면은 주요 자동차 회사들이 SiC 전력 반도체라는 걸 적용할 거다라는 기사들이 많은데요. 테슬라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18년도에 이미 적용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걸 적용한 최초의 전기자동차 제조업체다라고 되어 있고 현대차도 최근 출시한 EGMP의 아이오닉 5에도 SiC 전력 반도체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폭스바겐하고 포르쉐 같은 경우에도 이 델파이라는 곳하고 22년에 SiC 전력 반도체를 적용을 할 계획이고요. 그러면은 주요 자동차 회사들이 왜 이 SiC 전력 반도체를 사용하려는지 보면은 이 전기 자동차 주행거리에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인데요. 이건 현대자동차에서 캡처해 놓은 기사인데 이 SiC 전력 반도체를 적용해서 주행거리를 5% 내외로 향상을 시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후륜 차량 기준으로 보면은 복합 이제 주행거리가 한 429km 정도 되는데 이게 만약에 이 5% 향상된 게 없었으면은 한 408km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럼 한 21km 정도가 줄어드는 거고 안 그래도 최근에 아이오닉 5가 주행거리 이슈가 좀 많이 있는데 이걸 만약에 적용 안 했으면은 훨씬 더 줄어든 주행거리가 나왔을 것이고 앞으로 이게 주행거리가 늘어날수록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전기차 회사들은 이 SiC 전력 반도체를 적용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들을 많이 보신 분들은 이 차세대 전력 반도체로 SiC랑 GaN이랑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두 개가 어떤 게 차이가 있는지 좀 보면은 기존에는 이 Si를 이용해서 모스펫을 만들어서 주파수 영역이 필요한 곳을 커버를 했었고 그리고 IGBT를 만들어서는 파워가 많이 필요한 부분을 커버를 했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SiC는 파워 쪽에 좋은 특성이 있고 이 GaN은 주파수 쪽에 좋은 특성이 있어서 지금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이 SiC를 이용해서 모스펫을 만들어서 SiC 모스펫으로 인버터 쪽에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아까 그 기사들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건데 테슬라나 현대나 폭스바겐이나 다 이제 인버터, 아이오닉도 후륜의 인버터, 폭스바겐도 인버터 이렇게 다 인버터 쪽에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인버터가 전기자동차에서는 전력을 가장 많이 잡아먹는 부품이라서 이 SiC를 이용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SiC 모스펫이 앞으로 이 전기자동차 시장에서 많이
확장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SiC 시장은 계속 성장을 할 거고, 그 중에서도 전기차 분야에서 많이 성장을 할 것 같은데, 그 관련 기업인 예스파워테크닉스는 사업을 어떻게 진행 중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스파워테크닉스의 SiC 기술 개발은 꽤 오랫동안 이어져 왔는데요. 우여곡절도 좀 많이 있었습니다. 08년도에 이 메이플 세미컨덕터라는 회사로 설립이 됐었는데, 이 박용포라는 경영진이 불량 웨이퍼 쪽 무역 사기를 저질러 가지고 17년도에 회사가 없어지는 일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불량 웨이퍼를 수출한 다음에 은행으로부터 수출 채권을 매각을 했고, 부당 대출을 받아서 본인들이 세운 홍콩의 페이퍼 컴퍼니에 돈을 넣는 방식으로 금융사기를 저질렀었고, 당시에 상당히 많은 기관들이 당했다고 기사가 떴었습니다. 경영진이었던 박영포는 구속이 됐었고요. 이 정은식이라는 분이 기술 총괄을 했었는데, 당시에 연구했던 연구원들을 모아서 투자자들을 찾아다녔고, 이 예스티의 장동복 대표까지 이어졌었습니다. 이 장동복 대표가 개인 돈으로 이들이 가진 기술을 검증을 먼저 했었고, 18년도 8월에 ST에서 이제 70억 증자에 참여를 했고, 21년도에는 SK까지 투자를 하는 현재 상황까지 이어졌었습니다. 자본금 변동 현황을 보면은 ST는 초기 자본금 10억으로 시작을 했었고, 18년도에는 3번의 투자를 받았었습니다. 투자 금액은 한 135억 원 정도 됐었고, 이 같은 기간에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10억을 전환사채 발행한 것도 있는데, 그거는 일단 제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9년도에도 한 번 더 투자를 받아서 지금까지 기업이 이어져 왔었고요. 이때 한 주당 가격으로 인정받았던 금액이 한 5만 원 정도 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1년도에 SK 쪽에서 225억 원을 들어온 건데요. 이거 말고도 43억 정도를 기존의 구주를 인수를 했고요. 이때 들어온 가격을 계산을 해보면은 11만 원이 좀 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전 한 주당 가격보다 2배가 넘는 금액으로 값어치를 치르고 SK가 들어온 거고요.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스파워테크닉스는 매출액도 거의 안 나오는 회사였고, 회사에 현금도 거의 없던 회사인데 SK가 들어온 것, 이런 가격을 주고 들어온 것이 굉장히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재무상태표 중에 일부를 캡처해 놓은 건데요. 유형자산 부분을 정리를 해보면은 18년도에서 19년도 넘어갈 때 50억 수준에서 123억으로 증가한 게 눈에 띄는 부분이네요. 유형자산 쪽을 보면은 18, 19, 20년도에 기계장치가 계속 증가를 해왔는데요. 이 회사가 작년 말 기준으로 7억 5천의 매출액밖에 안 나오는 회사인데, 기사를 보시면은 최근에 SK한테 받은 225억 중에 일부를 이용해서 생산 능력을 2배로 확대한다는 기사가 있는데요. 기존 생산 능력이 적은 게 아니라 기존도 한 300억 수준인데 매출이 7억 5천밖에 안 되는 회사가 이 생산 능력을 2배로 확대한다고 하네요. 이게 투자하고 생산 설비가 들어오는데 한 1년 정도로 잡으면은 내년부터는 이 300억 수준을 넘는 사업적 성과가 있지 않고서는 이런 투자는 어렵지 않은가 생각이 되네요. 재무상태표의 나머지 부분을 보면은 유동부채가 93억 정도 되고 자본금이 24억인 상황에서 자본 총계가 7,200만 원밖에 안 되는 회사인데요. 작년 말 기준으로 돈이 진짜 없는 회사였고, 그런데 21년 1월에 SK 주식회사가 이제 투자를 한 거고요. 지금 당장은 돈이 없지만 사업의 성과가 가시화된 게 있으니까 SK도 들어온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돈이 없고 빚이 많은 회사다 보니까 SK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어떻게 쓸지 좀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이 기업의 이제 유동성 장기 부채를 포함을 해서 21년도에 한 44억 정도를 갚을 상환할 예정이고, 종업원 급여나 개발비가 한 대략 20억 든다고 가정을 하고, 최근에 한국전기기술연구원하고 기술 이전한 게 한 20억 됐었고, 그 외에 채무를 한 17억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은 한 100억 정도가 필요한데, 증설하는 거 외에도 100억 정도가 필요해서 이 돈을 제외하고 나면은 한 125억 정도가 증설하는데 쓸 수 있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남은 125억으로 생산 캐파를 2배 늘릴 수 있는 건가 싶어서 이것저것 좀 찾아봤었는데요. 보니까 IR 자료에 양산 설비를 구축할 때 한 120억 정도 들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글이 있었고, 아까 계산했을 때 125억이 남았으니까 딱 생산 캐파 2배로 늘리고 나면은 현금이 다시 없어지는 상태가 되겠네요. 이렇게 되면은 21년도나 22년도에 매출이 좀 나오더라도 현금으로 증설을 해서 커가는 SIC 시장을 대응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를 좀 대비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인지 최근에 EST에서는 자기 주식을 처분을 했는데 73억 정도 처분을 했고, 그 목적을 타법인 출자 지분을 취득하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SK 관련 기사 중에서도 예스파워 테크닉스의 추가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기사도 있고요. 이런 것을 봤을 때는 SIC 시장이 커가는 거를 제대로 대응하려는 움직임인 것 같고,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은 예스파워 테크닉스로 실제 돈이 들어오는 투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ST 입장에서는 SK 2차 투자가 들어오는 거를 고려하면은 그 전에 사전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원래는 예스파워 테크닉스의 사업 진행 현황까지 한 번에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영상이 좀 길어지는 것 같아서 여기서 한번 끊어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SIC 쪽이 왜 성장할 수밖에 없는지를 정리했고, 예스파워 테크닉스의 감사보고서에 내용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시장에서 앞으로 예스파워 테크닉스가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지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영상에서는 예스티 쪽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